매일 아침 6시 오키나와에 사는 88살의 한 할머니는 60년 동안 만들어온 된장국을 똑같이 끓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늘 같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작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죠. 이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65입니다. 몸무게는 50살 때와 똑같습니다. 연구진이 일본 여성 10만 명을 연구한 결과 하루 한 그릇의 된장국이 60세 이상 여성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40%나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음식으로 60년을 이어온 결과입니다. 반면 서양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의 50%가 비만입니다. 3분의 2가 콜레스테롤, 혈압 또는 혈당 문제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데도 매년 체중계의 숫자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서양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권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80대, 90대가 될 때까지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유지하며 심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가 이끄는 25년간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오키나와 여성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1이었습니다. 서양 여성들이 폐경 후 보통 28에서 30을 기록하는 것과 크게 비교되죠. 오키나와 여성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170 이하였습니다. 심장질환 발병률은 서양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는지, 그리고 신진대사가 변해 몸이 40살 때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에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서양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식재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이 매일 먹는 이 식재료야말로 그들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처럼 호르몬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조언들이 왜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폐경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니 둘 다 유지하려면 하루 3끼 고단백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침엔 달걀 흰자, 점심엔 닭가슴살, 저녁엔 연어와 그릭 요거트, 그리고 정말 철저히 관리한다면 단백질 쉐이크까지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55살 이상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흔한 조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전체 칼로리의 단지구에서 10%만을 단백질로 섭취합니다. 반면 폐경 후 서양 여성들은 평균 30에서 40%를 섭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여성들이 체중도 덜 나가고 콜레스테롤도 낮으며 심장질환 없이 더 오래 삽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은 조언이 거꾸로 된 것이겠죠. 정답은 조언이 틀렸다는 겁니다. 2016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단백 고탄수화물 식단이 포유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트니스 업계가 지난 20년 동안 팔아온 이론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진짜 핵심은 무조건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을 덜 먹고 인슐린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영양제나 식단 제한 없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 오키나와 식단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기본 식재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입니다. 글리세믹 지수가 낮아 하루 종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이죠. 둘째, 단백질 섭취의 전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폐경 후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안면 홍조를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칼슘 영양제보다 뼈를 훨씬 더 잘 보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칼로리를 단 하나도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실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키나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식사 전에 항상 되뇌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탄수화물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단의 중심을 탄수화물 하나에 맞춥니다. 바로 자색 고구마입니다. 1949년부터 1960년 사이 연구진이 전통 오키나와 식단을 추적한 결과 하루 섭취 칼로리의 60에서 70%가 이 한 가지 음식에서 나왔습니다. 쌀도 아니고 생선도 아닌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50살 이후에 탄수화물은 적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자색 고구마는 다릅니다. 자색 고구마의 글리세믹 지수는 약 54입니다. 흰빵이 75, 흰쌀이 73, 심지어 현미도 68입니다. 즉, 자색 고구마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솟구치지도 급격히 떨어지지도 않으며 2시간 뒤에 가짜 식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이 가득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대신 장으로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이 유익균은 염증을 조절하고 세로토닌을 생성하며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을 통제합니다. 201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인슐린 민감성이 25%나 향상되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방 저장은 줄고 배고픔은 덜 느끼며 에너지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 그것은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오키나와의 자색 고구마는 일반 주황색 고구마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10배나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할 때 노화를 가속화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먹는 탄수화물을 자색 고구마로 바꾸세요.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하루 한 끼는 고구마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지키기 쉬운 끼니를 선택하세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접시의 3분의 2는 고구마와 채소로, 나머지 3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고구마는 조리된 상태로 약 200에서 250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중간 크기 하나 또는 작은 것 2개 정도의 양입니다. 굽거나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보통 쪄서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그대로 먹습니다. 버터나 설탕 같은 것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채소는 청경채, 여주 또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가 좋습니다. 약간의 참기름을 두르고 찌거나 가볍게 볶아 드세요. 단백질은 단단한 두부 100g이나 생선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가 아닙니다. 생선이나 두부를 드세요. 이것이 기본 패턴입니다. 양념은 된장, 약간의 간장, 파, 생강으로 하세요. 무거운 소스, 치즈, 크림은 피해야 합니다. 이 식단을 매일 한 끼씩 2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인슐린 반응이 튀지 않도록 몸을 훈련하게 됩니다. 장내 세균에 염증을 낮추는 데 필요한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것이죠. 또한 부피가 큰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배부름을 느끼면서도 칼로리 밀도는 낮아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픈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여성은 오후 3시쯤 몰려오던 간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군것질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에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아침을 약간 쓴맛이 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강황 뿌리와 생강으로 만든 차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에 쓴맛이 나는 여주를 약간 곁들여 먹습니다. 쓴맛을 내는 성분은 담즙 분비를 자극해 간이 지방을 분해하고 폐경 후 쌓이는 에스트로겐 대사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여주를 구하기 힘들거나
너무 쓰게 느껴진다면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넣은 녹차 한 잔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는 첫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쓴맛은 소화기관을 깨워줍니다. 곧 음식이 들어올 거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 위산과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영양분 흡수가 더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이 주 요약입니다. 하루 한 끼는 고구마, 채소, 그리고 소량의 두부나 생선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차, 생강 또는 식초 같은 약간 쓴맛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칼로리 계산도, 스마트폰 앱도, 영양 성분 따지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키나와 여성들이 먹는 방식 그대로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폐경 후 신진대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즉 안정적인 혈당, 낮은 염증 수치, 체중을 조절하는 장내 세균을 위한 식이섬유를 몸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30%입니다. 7일만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폐경 후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니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더 먹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키나와 여성들은 단백질을 덜 먹습니다. 아주 훨씬 덜 먹습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여성들은 총 섭취 칼로리의 9에서 10% 정도만 단백질로 채웠습니다. 반면 55살 이상의 평균적인 서양 여성들은 30에서 40%를 먹습니다. 3-4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폐경 후에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단백질은 소화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생 동안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와 야간 발환이 이미 문제가 되는 폐경 후에는 고단백 식사가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뉴질랜드의 한 갱년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붉은 고기와 유제품 등 고단백 저녁 식사를 한 후 안면 홍조가 심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내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2번 정도 생선을 먹습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두부, 된장, 발효콩에서 얻습니다. 둘째, 동물성 고단백 식단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고기, 달걀, 유제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1997년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여성은 정상인 여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키나와 여성들은 전 세계 노인 인구 중 가장 낮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주일에 3번씩 스테이크를 먹지 단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폐경 후에는 고단백 식사보다 저단백 식사가 뼈를 더 잘 보호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칼슘 흡수입니다. 고단백 식단, 특히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몸 안의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골밀도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키나와 여성들은 칼슘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두부를 먹습니다. 아주 많이요. 단단한 두부 100g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보다 많은 양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산성화 과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는 체내에서 약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식물성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뱃살이 찌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뼈 손실을 늦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일 만큼의 충분한 신호를 몸에 보내줍니다. 한 심혈관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매일 콩을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과 심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단백질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15에서 20%로 줄이세요. 1800에서 2000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약 60에서 80g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대부분을 식물에서 얻으세요. 매일 단단한 두부 100g을 드세요. 두부 반 모 정도의 양입니다. 아침에 스크램블로 만들어 먹거나 고구마 식단에 깍둑썰기해서 넣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100g 정도 추가하세요. 일주일의 나머지 날들은 두부, 템페 또는 풋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또한 매일 나토나 풋콩 50g을 식단에 더하세요. 4분의 1 컵 정도의 양입니다. 나토는 발효된 콩이라 냄새와 맛이 강합니다. 먹기 힘들다면 풋콩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이소플라본을 하루에 40에서 50mg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를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주 안에 대부분의 여성은 안면 홍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고단백 소화로 인한 발열작용이 줄어들고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4주가 지나면 에너지가 일정해집니다. 더 이상 오후 2시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루 3끼 고단백 식사로 인슐린을 솟구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8주 차가 되면 체중계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다른 것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2에서 3kg 정도를 감량합니다. 이것은 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며 스스로 제한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현대 다이어트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고단백 다이어트입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체중 1kg당 1.5에서 2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몸무게가 68kg인 여성이라면 하루에 100에서 135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죠. 그 대부분을 닭고기, 소고기, 단백질 파우더, 그릭 요거트로 채우라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30살에게는 그 방법이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호르몬이 변했습니다.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염증이 늘어나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안면 홍조가 악화됩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사를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건강한 장수마을의 습관, 즉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으로 바꾸고 매일 콩을 드세요. 이제 여러분은 전체 시스템의 60%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 채소, 두부를 넉넉히 먹으면서도 음식의 칼로리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조각은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단순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오키나와 여성들이 식사 전에 항상 하는 말에 있습니다. 바로 하라 하치부입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먹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이어트법도 아니고 엄격한 규칙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알림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 여성들이 하루에 1800에서 2000 칼로리를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칼로리도 계산하지 않고도 권장 섭취량보다 11%나 적게 먹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이 문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자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포만감을 인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습니다. 꽉 찼다는 건 위가 늘어나고 팽창감을 느끼며 더 이상 단 한 입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죠. 그것이 100%입니다. 오키나와 여성들은 그 전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기분 좋게 배가 부르지만 꽉 차지는 않았을 때 멈춥니다. 그것이 80%입니다. 이 20%의 차이가 몇 끼니 약 300에서 400칼로리를 줄여줍니다. 하루 전체로 보면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것도 강한 의지력이나 식단 기록 앱이나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통 없이 말입니다. 2008년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에 따르면 이 부드러운 칼로리 제한 습관이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단식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그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아주 조금 덜 먹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폐경 후 여성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50살이 넘어가면 신진대사가 10에서 15% 정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칼로리는 줄어들었는데 우리의 식욕은 거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살 때 먹던 양을 그대로 먹으면 매년 0.5kg에서 1kg씩 아주 서서히 체중이 불어나는 겁니다. 하라하치 부는 이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포만감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여 접시에 남은 음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적게 먹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집착을 낳습니다. 음식 생각이 더 간절해지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라하치부가 효과적인 이유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배부른 순간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추는 연습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매 끼니 식사 전에 소리 내어 말하세요. 하라하치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아니 혼자 먹을 때일수록 더욱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식사하세요.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씹어 삼키세요. 이건 까다롭게 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가 뇌에 이제 충분히 먹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만약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버린다면 뇌가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죠. 꼭 젓가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를 절반쯤 했을 때 잠시 멈추고 물을 마시며 내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아직도 배가 고픈가요? 아니면 그저 음식이 눈앞에 있어서 먹고 있는 건가요? 아직 배가 고프다면 계속 드세요. 하지만 적당히 만족감이 느껴진다면 접시에 음식이 남아있더라도 멈추세요. 매 끼니마다 두세 입 정도의 음식을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낭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기준점을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뱃속이 꽉 차서 불편해지기 전에 적당히 기분 좋게 배부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일주일만 지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정지선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기분 좋게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예전처럼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대로 남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대신 내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이것은 완전히 자동적인 습관이 됩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키나와 여성들이 체중계에 오르거나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폐경 후 수십 년 동안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주식으로 자색 고구마를 먹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적은 칼로리로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주로 두부와 콩에서 단백질을 얻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낮추고 안면 홍조를 줄여주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셋째, 하라하치부를 실천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도 전체적인 식사량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루 1800에서 20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안정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몸과 괴롭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수백 년 동안 오키나와 여성들이 먹어온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주차, 식사 사이에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가 한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낍니다. 4주차 안면 홍조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잠을 더 깊이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느낌이 덜합니다. 12주차, 몸무게가 2에서 4kg 정도 빠져 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10에서 20 수치 정도 떨어집니다. 옷의 핏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뺐냐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심장질환 하나 없이 100세까지 사는 여성들의 식습관을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존의 시스템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88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입니다. 점심으로는 고구마를 먹고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를 먹습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으며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몸무게는 50살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며 먹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억지로 참으며 신진대사와 싸우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고 단백질을 덜 먹으며 단순한 문화적 습관 하나로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한 가지 방식은 비만, 약물 치료, 그리고 좌절감으로 끝납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건강, 안정, 그리고 90대까지 이어지는 장수를 선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비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으세요.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하라하치부를 나만의 규칙으로 만드세요. 오늘 저녁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로 고구마 식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접시의 3분의 2는 고구마와 채소로 3분의 1은 두부나 생선으로 채우세요. 된장, 생강, 파로 맛을 내세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세요. 그리고 배가 80% 정도 불렀을 때 멈추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모든 블루존의 비결을 파헤칩니다.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영상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연령대를 남겨주시고 고구마 식단, 식물성 단백질로의 전환, 그리고 하라하치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볼지 알려주세요. 오키나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쓰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제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출 때가 된 것 아닐까요?